화제가 되고 있는 뜨거운 이슈를 과학적 시각으로 날카롭게 해부해봅니다. 사이언스톡의 루시안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만드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이름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세계인의 손끝으로 완성하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과연 어떤 것인지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가치 있는 서적을 모아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신경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출발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구텐베르크 하면 이렇게 뭐 활자로만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프로젝트란 말과 결합해서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유럽에서 인쇄술 혁명을 이끈 구텐베르크라는 인물에서 이제 이름을 따와서 진행된 프로젝트인데요. 네. 이 프로젝트의 처음 시초가 약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1971년에 미국의 마이클 하트라는 그 당시엔 대학생이었겠죠. 이 대학생이 인류에 굉장히 많은 이 종이 문서로 된 저작물들이 있는데 이거를 디지털 문서로 만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도 볼 수 있고 또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전자문서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의 시초라고 합니다. 이야, 1971년이라고 하면 사실 컴퓨터도 흔하지 않던 시기인데 그렇게 오래됐다고 하니까 일단 깜짝 놀랍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말씀 듣고 나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누구나 공유한다는 건 좋은데요. 왜 저희가 음악이나 무슨 영상 같은 것도 함부로 공유하면 안 되는 것처럼 책이라는 것도 지적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자도서관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저작물이나 아니면 저작권자가 오래전에 사망을 해서 저작권을 좀 공공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 한해서만 이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책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을 전자화, 디지털화 시켜서 파일의 형태로 만든다는 건데 그럼 그 책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사람이 다 하나씩 타이핑해서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너무 많은 시간과 품이 들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요. 여기에 이제 최신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한데요. 약간 이름이 어렵습니다. 광학 문자 인식 시스템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서는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오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1971년에는 분명히 일단 타이핑을 했을 것 같고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광학 문자 인식. 광학이라고 하면 일단 빛을 이용하는 것 같고 뭘 보고 인식을 한다는 건데 어떤 건가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미지에서 글자만 컴퓨터가 인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좀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스마트폰 이용하시죠, 지금? 그렇죠. 스마트폰 이용하죠. 네, 그래서 명함 주고 받을 일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함 인식 앱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명함을 찍으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거기에 있는 이름이나 뭐 직함이라든가 연락처를 저장해 주잖아요. 그렇게 그림에서 텍스트를만 읽어서 저장을 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리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인쇄술이 생긴 이후에는 글자가 똑같이 인쇄돼서 컴퓨터가 인식하기 쉬울 것 같은데 예전에 손으로 쓴 글씨, 특히나 옛날 것들은 이렇게 손으로 적혀 있어서 그건 좀 100% 인식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문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손으로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조금 활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린 그 광학 문자인식 시스템이 있어도 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근데 또 일일이 그걸 확인하고 다시 타이핑을 할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이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연구진들이 새로운 그 방안을 고안을 해냈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이 좀 많으시네요. 네. 혹시 류시언 씨 인터넷 하시다가 뭐 좀 꾸불꾸불하게 이상하게 생긴 알파벳이나 숫자를 입력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네. 보통 이 가입할 때 인증 네, 네. 절차에서 나오는데 네. 그 숫자하고 알파벳을 뭐 구부러뜨리기도 하고 막 맞아요. 이상하게 네. 흘렸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쓰라고. 네, 네, 네. 제가 그거 할 때마다 왜 이런 걸 시키나 네, 네.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좀 귀찮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맞아요. 이게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이게 자동 가입 방지 시스템 캡차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자동 가입을 막는다는 건데 무엇에 자동 가입을 막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제 가입을 막을 리는 없고 네, 그쵸? 무엇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서요, 이 자동으로 가입을 여러 가지 아이디로 해서 그걸 통해서 뭐 웹사이트의 광고 글을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도배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배한다거나 아니면 스팸 메일을 많이 보낸다든가 이렇게 악용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컴퓨터가 회원 가입을 할 때 이 사용자가 인간인지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컴퓨터한테 너가 인간인지 컴퓨터인지 그렇죠. 네. 테스트해야 된다라고 이제 맞습니다. 확인받은 거예요. 네, 네. 오. 그런데 이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연구진이 네. 이 자동 가입 방지 시스템 캡차에서 고문서에 있는 그런 좀 컴퓨터가 인식하기 어려운 활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착안을 한 거예요.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그쵸. 됩니까? 네. 어떻게요? 네. 여기서 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리캡차라는 겁니다. 리캡차. 네. 리캡차. 뭘까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캡차 문구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 사용자가 인간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캡차를 입력하라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이 고문서에서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한 글자를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걸 어떤 문서인지 어떤 문자인지 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입력을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리캡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이언스 톡이라는 그 글자가 있어요. 근데 네. 컴퓨터가 이미지에서 사이언스라는 글자를 읽지 못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두 번째 문제에서 이 사이언스라는 글자가 뭔지 인간에게끔 이렇게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두 개를 내서 사람인지 프로그램인지 확인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읽지 못한 글자를 좀 써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결국에는 이게 뭐 내가 사이언스라고 적으면 다시 디지털 문서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그렇죠. 힘을 빌려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문서를 이렇게 스캔해서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네네. 자기가 잘 모르는 인식하지 것을 못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활자로 이렇게 그쵸. 타이핑할 수 네네. 있도록 남겨서 네. 이 캡처를 다시 한번 한다. 맞습니다. 리캡처한다. 네네. 네. 이런 시스템이군요. 네네. 이야, 특이하네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게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한자 같은 것은 조금 더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한자는 뭐 정자로 쓰는 것도 그쵸. 있고 약자로 쓰는 것도 네. 이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캡차 프로그램 보시면 거의 알파벳 문구로 이용된 게 많은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이 리캡차가 그 실행되고 있는 사이트들도 해외 웹사이트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한자라든가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영어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문서를 모두 이렇게 네. 복원을 했는데 과연 그 말 같은 것도 저희 뭐 후민정어를 보면 뭐 균기에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문서의 해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약간 검증 작업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지금 실행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보충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리캡차 문제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명이 동일한 답변을 했다고 하면은 그 답변에 신뢰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리캡차가 그 전자 문서화하는 과정에 이제 동의를 하는 거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팩트라든가 정말 맞는 건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최종 뭐 검토라든가 확인하는 작업도 거친다고 합니다. 네. 언젠가는 종이라는 것이
삭을 수 있는 거기 그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화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는 저도 들은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실록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그 유산을 그쵸. 가지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는 진행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 없습니까? 그 지난 1999년에요. 이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른바 직지 프로젝트라는 게 시행이 됐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그 예전에 오래전에 나와서 출간이 중단된 SF 소설들을 위주로 이제 SF 소설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처럼 전자 문서화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3개월 동안 약 20권 정도의 그 종이 문서를 전자 문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외처럼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런 리캡차가 좀 활성화되진 않은 상황이에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앞서 잠깐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저작권 문제도 조금 걸려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직지 프로젝트, 네. 직지심경에서 그쵸. 나온 네, 말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아직은 뭐 소설 위주로 조금 진행됐다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도 고문서를 위주로 진행이 된 것처럼 네. 우리에게도 엄청난 고문서 문화유산이 맞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지 프로젝트가 많이 발전이 돼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신경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캡차를 통해 매일 약 1억 개의 단어가 디지털화되고요. 연간 평균 250만 권의 책이 복원이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프로젝트죠? 참 부럽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위대한 유산인 자료를 좀 더 가치 있게 보존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 더 특별한 사이언스 하디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